자, 미분을 마무리를 하고,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 풀이만 하면 진짜 완벽히 마무리가 되겠지? 네, 마무리를 하고, 적분을,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되겠네. 적분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만 해보도록 합시다. 적분에 대해서. 이 적분이라는 건 원래 개념적으로 보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파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큰 목적을 가지고 이 적분의 단원들 하나하나를 분석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뭐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적분에는 일단 두 가지 종류가 있고 그 둘은 서로 같은 것은 아니니까 구분을 해두도록 하세요. 오케이? 적분에는 부정적분이라는 것도 있고 정적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이 부정적분 개념을 이제 찾아가 봐야 되겠지만, 이건 이제 어떤 함수에 관한 거고, 이건 측정에 관한 거예요. 두 개가 사용이 되게 달라요. 단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무엇이냐면, 이 정적분 자체에서 부정적분의 개념을 요구하기 때문에 얘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는 거냐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는데 x제곱 이렇게 있는데 미분하면 3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함수가 있는데 이걸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적분이라는 것은 되게 단순하게 이걸 거꾸로 하면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미분의 반대가 적분이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전체적인 적분의 내용을 모두 그와 같은 식으로 정리할 수는 없거든. 여기서 이제 거꾸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 거꾸로 가는 것 혹은 그 거꾸로 가는 것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큰 틀을 잡아가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이거 전체가 적분의 전부이다. 이게 적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해서 내가 적분 자체가 이해됐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거꾸로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제 두 가지 서로 다른 내용을 배우게 된단다. 아시겠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부정적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부정적분에서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부정적분에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일단 개념적인 얘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정적분은 우리가 이제 정적분이 더 중요한 단원인데, 정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 도구, 오케이? 정적분을 도와주는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로 많이 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이런 얘기가 돼요. 부정적분에서 우리가 푸는 문제들이나 부정적분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푸는 수능 시험지에서 단독적으로 출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니? 걔를 바탕으로 뭔가 하나 더 꼬아서 문제를 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몇 개 안 되는 유형마저도 머릿속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또 있잖아? 뭐 있니, 얘들아? 내용을 안다라고 해서 그 단원 자체가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그죠? 부정적분에 해당하는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뭐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라는 패턴은 무엇이냐. 됐습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걸 지금 유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몇 개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문제 풀다가 지금 이제 문제가 5문제가 6문제가 준비되어 있죠, 앞에. 오케이? 정확히 찝어줄 테니까 그것들은 아예 문제 유형 자체를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존재하며 요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 점을 가지고, 자, 첫 번째 부정적분에 대해서 출발합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럼 부정적분은 뭘 하는 거냐? 부정적분은 뭘 하는 거냐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미분된 어떤 하나의 결과라고 생각했을 때 그 함수의 미분되기 전의 상태는 무엇일까? 이걸 따지는 겁니다. 이걸 따지는 게 부정적분이에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것을 미분된 결과물이라고 해석해서
그 결과물이 되기 이전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생각하는 게 부정적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3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이것은 그냥 어떤 하나의 함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서 어떻게, 요거는 이 앞에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뭐에서 얻어낸 것이다 얘들아, 미분을 해서 얻어낸 것이다. 됐어? 이렇게 해석했을 때 얘가 누구냐라고 물음표 찍혀 있는 것이 부정적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럼 너희들이 여기서 익혀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 제가 과연 누구냐를 탐구해 보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쟤를 표현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예요. 이해됐니? 오케이? 그럼 제가 과연 누구냐? 그걸 생각해 보는데, 어떤 걸 미분해서 3x제곱이 되는 것은 제일 대표적으로 x세제곱이 있지만 x세제곱 말고 다른 것도 있다 이거죠. 맞니? 어떤 것도 있니 얘들아? x세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도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맞니? 그 다음에 x세제곱 플러스 2라는 함수도 미분하면 3x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지나게 x세제곱 플러스 루트 2 이런 것도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죠. 맞니?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무엇이냐면 얘들아, 여기에 있는 3x제곱에 미분되기 전의 상태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 전체를 그냥 이런 개념이에요. 이들 전체를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3x제곱에 미분의 역연선이다 라는 뜻으로 적분이라는 용어를 쓰시고, 알겠어요? 앞에 있는 우리가 부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자 뜻으로 아닐 부자에다 정하는 것을 얘기해서 정할 수 없다. 됐습니까? 무수히 많기 때문에 딱 하나로 정할 수 없다. 됐어요? 라는 단어 뜻을 추가하여 부정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게 부정적분의 원래 뜻이 이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적분되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때 부정이란 말이 붙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단 하나로 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고자 하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알겠어요? 그 부분을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3x제곱의 부정적분이라고 한다. 이게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익혀야 될 거 두 번째, 이 친구를 우리가 기호로 쓴다 이거예요. 이 친구를 기호로 쓴다. 됐어요? 이 친구를 기호로 어떻게 쓰느냐? 됐습니까? 기호로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적분을 나타내는 요거 인테그랄이라고 쓰죠? 그죠? 인테그랄 해놓고 어떤 거에 미분되기 전의 함수인지를 여기다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요거 누구의 미분되기 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지를 여기다가 쓰는 형태로 요렇게 씁니다. 오케이? 적분을 뜻하는 인테그랄.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미분에 관련된 내용인데, 원칙적으로 보면 미분을 할 때 어떤 문자에 대한 함수였고, 오케이? 그리고 그 문자에 대해서 미분된 상태인지를 해석해서 역으로, 설명이 좀 어렵지? 그죠? 역으로 x에 대한 함수였고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다. 그거의 원래 전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얘를 좀 갖다 붙여요. 알겠어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나형 공부할 때는 이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어떻게만 보시면 되냐면 x에 대한 함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인테그랄에서 뭔가 있고 여기다가 dt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건 t에 대한 함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 인테그랄 해놓고 dy, 그러면 이건 뭐에 대한 함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다? y에 대한 함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리고 얘를 보고서 뭐라고 하느냐? 피적분 함수라고 용어 부르니까 그거 참고해 두도록 하세요. 우리가 이제 한자에서 피는 당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피해자 이런 거 있을 때. 오케이? 해를 입은 사람, 피해자. 오케이? 그 뜻이에요. 적분을 당하는 함수, 피적분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지? 오케이? 그래서 부정적분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정할 수 없어서 부정적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것이 용어였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것은 무엇이다 얘들아? 기호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테그랄 3x제곱 dx 이 친구를 x세제곱 플러스 c라고 해놓고 이걸 적분상수를 쓰잖아? 맞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있는 모든 놈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특징이
결국엔 굉장히 무수히 많은 놈이 나오지만 x제곱 플러스 상수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 상수를 문자로 쓴 거예요. 특징이.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적분상수 C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달려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부정적분 무수히 많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단 하나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지. 맞니? 오케이? 근데 이제 그놈들이 가만히 봤을 때 무수히 많은 놈이 나오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됐습니까? 얘는 그 공통된 특성에 맞춰서 표현을 한 거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그때 이 특징을 정의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이 C를 뭐라고 하냐? 적분상수라고 한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개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의 내용하고 선생님이 말하는 이제 두 가지 내용까지 잘 체크를 하시면 부정적분에 대한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어떤 여기 함수가 있어요. 라지 fx가 있어요. 오케이. 라지 fx가 있는데 이 친구를 미분해서 스몰 fx가 됐다라고 얘기합시다. 이 친구를 미분해서.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하나, 첫 번째,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맞니? 그 다음에 역으로 얘기하면 이 fx의 무슨 적분은, 부정적분은 라지 fx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미분이라는 어떤 연산이 있다라고 했을 때 결과물은 원래 것의 도함수라고 얘기하고 이 친구는 원래 것의 fx의 부정적분이라고 얘기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뭐를 잘 챙겨야 되냐면 이걸 잘 챙겨셔야 됩니다. 적분을 얘기할 때는 이 미분되기 전의 상태를 유추할 때는 상수를 정할 수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적분상수가 들어오는 것이 맞다. 이걸 잘 얘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두 번째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친구를 적분을 해요. 그 다음에 곧바로 연이어서 미분을 합니다. 됐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fx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일단 적분을 한다. 이거에 미분되기 전의 상태가 누구냐? 그거를 찾아본 다음에 다시 미분을 한다. 이쪽으로 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는 fx가 됩니다.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내용. 이번엔 뭐냐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친구를 미분을 해요. 됐어? 이걸 가지고 다시 곧바로 연이어서 적분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일단 뭘 한다 이거죠? 미분한 그 결과에서 다시 미분되기 전의 상태를 확인해 본다 이런 얘기죠. 맞니?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fx가 되는 건 맞는데 적분상수 c가 붙는다. 이거야. 자, 그럼 이상의 내용에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얘들아, 요거 두 개는 됐죠? 자, 요거 두 개는 얘들아, 우리가 이제 부정적분에 해당하는 뭐 수능 특강이나 이런 그 교재들을 풀어보다 보면 많이 활용이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기출, 그러니까 수능에 어떻게 나오느냐, 평가원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따질 때는 모의고사 아시겠어요? 따질 때는 선생님이 아까 초기에 얘기했던 대로 이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정적분을 얘기하기 위한 어떤 계산 도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단독적으로 문제를 출제할 리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된단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상의 두 가지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엔 미분되기 전의 상태를 얘기할 때는 항상 숫자는 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따라 붙여야 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두 가지에서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미분되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부정적분을 얘기할 때는 적분상수가 붙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만 잘 지켜주면 돼. 알겠죠?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부정적분의 개념입니다. 부정적분은 뭐라고? 미분되기 전의 상태를 찾는 거라고. 그것을 기호로 인테그랄
인테그랄 fx dx 이런 식으로 쓴다고. 근데 이제 그걸 얘기할 때는 꼭 뭐가 붙어야 된다고 얘들아? 적분상수가 붙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해두도록 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부정적분의 계산 성질입니다. 됐습니까? 몇 가지 안 되니까 외워두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게. 오케이? 몇 가지 안 되니까.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인테그랄 x의 n제곱의 부정적분은 무엇이냐. 오케이? 자, 이 얘기는 무엇이니? 뭘 미분했을 때 x의 n제곱이 될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우리가 외우기로는 n 플러스 1 곱하기 x의 n 플러스 1 네, 요거 오시고 적분상수가 이렇게 붙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지. n 플러스 1 곱하기 x n 플러스 1 이 친구를 미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지수가 내려와서 n 플러스 1 곱하기 지수가 줄어들어서 x의 n제곱 그러면서 이렇게 약분이 돼서 x의 n제곱이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미분을 하기 위해서는 미분할 때는 지수가 내려온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n 플러스 1분의 1이 있어야지 이게 약분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맞니? 이때 기억은 이렇게 해둔다. 알겠어요? 뭐냐면 지수를 올리고 역수를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계산이 가장 깔끔해요. 아시겠어요? 알겠니? 적분은 지수를 올리고 뭐를 곱한다? 역수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됐죠? 두 번째. 인테그랄. 됐어요? 어떤 상수만. K라는 상수만 들어가 있는 놈의 부정적분은 어떻게 되느냐. 됐어요? 그러니까 미분에서 숫자만 나오는 놈은 어떤 놈이냐 이거지. 맞니 얘들아? 오케이. 미분에서 숫자가 나오는 놈은 어떤 놈이냐? 미분에서 숫자가 나오는 놈은 1차항이죠. 1차항. 맞니? 그래서 요거는 KX 플러스 C가 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요 부분 이해해야 될 게 뭐라고? 어떤 문자에 대한 함수냐를 저기다 쓴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을 보면서 X에 대한 함수식이었으니까 붙여야 될 1차항은 X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인테그랄 3D 세타 이렇게 하면 요건 이제 누구에 대한 함수였다라는 소리야? 세타에 대한 함수였다는 소리야. 그래서 3세타 플러스 C라고 쓰는 게 올바른 거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케이. 인테그랄. 어떤 함수가 있는데 거기에 숫자가 곱해져 있어요. 그놈의 부정적분은 어떻게 되느냐? 숫자는 밖으로 빼시고 함수만 적분하시면 된다. 이런 성질이 있죠. 그렇죠?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서 네 번째. 어떤 함수 두 개가 더하거나 빼져 있는 형태를 적분하라고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니, 얘들아? 다 따로 적분할 수가 있다. 오케이? 따로 적분해서 더하거나 빼는 형태로 된다. 그러니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는 다 각각 적분을 따로 해야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내용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내용은. 알겠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내용은 여기까지라는 소리는 무엇이냐면 인테그랄. 오케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요게 이제 부정적분을 구한다라고 하면 됐어요? 선생님이 이번에는 자세히 쓰겠지만 너희들 뭐 예전에 공부도 했었던 부분이고 됐어요?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겠지만 이번에는 논리적으로 좀 자세히 쓰자. 오케이? 그러면 요거 이제 적분의 성질 여기에 이래서 일단 인테그랄 x제곱 dx 그다음 빼기 인테그랄 2x dx 더하기 인테그랄 3dx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고,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저기 세 번째 성질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2는 숫자니까 빼기 2 앞으로 꺼내고 인테그랄 x dx 플러스 3dx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부정적분을 구해보면 x제곱의 부정적분 지수 올라가서 역수를 곱하니까 3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요거의 부정적분을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고 역수를 곱해지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숫자만 있는 것은 어떤 1차항이었으니까 문자만 갖다 붙이면 된다. 맞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적분상수 C가 붙으면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부정적분이 마무리가 되죠. 맞니? 근데 이 얘기는 선생님이 지금 원칙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썼지만 결국에 뭐 하면 된다는 소리니 얘들아? 요거 적분하시면 된다 이거죠.
뺄셈으로 돼 있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요거 숫자는 그대로 두고 x만 적분하시면 된다는 소리죠. 뺄셈.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적분하시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맞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음에 있는 이 예시를 얘기하는 거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는 알려진 적분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fx 곱하기 gx 이런 거의 적분을 구할 때 곱하기에 대해서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gx분의 fx 나눗셈에 대해서 적분을 구할 때 이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알려진 적분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곱하기가 나와 있으면 곱하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전개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나눗셈에 나와 있으면 나눗셈도 역시 적분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인수 분해 후 약분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적분을 따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오케이? 역으로 따로 돼 있는 것을 합칠 수도 있다 생각해 두시면 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됐어요? 그래서 요것만 생각하시면 끝입니다. 별게 없어요. 되셨어요? 아, 맞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적어놓고 마무리하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많이 볼 만한 상황은 아니긴 하겠지만, 오케이? 예. 마지막으로 완전제곱식의 부정적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으니까 꼭 체크. 오케이? 그게 무엇이냐면 요 안에 있는 내용이 1차식이어야 돼. 됐어요? 그놈의 부정적분은 다음과 같다. 1차식인 경우에는 ax 플러스 b의 m 플러스 1제곱 지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그 지수의 역수가 곱해지고, 최종적으로 뭐가 하나 있냐면 요거를 미분한 거. 그러니까 이 ax 플러스 b만을 미분한 거. 오케이? 그러면 a지.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걸로 나눈 게 여기에 있단다. a분의 1 플러스 c. 그래서 1차식의 부정적분은 다음과 같이, 1차식의 완전제곱식의 부정적분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많이 보지는 않을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알아두도록 하고, 이유도 잠깐 설명하면 인테그랄 2x 플러스 3의 세제곱 dx 요거의 부정적분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한다라고 하면, 1차식이면 일반적인 적분 방법을 써서 지수를 올리고 역수를 곱하고, 됐어요? 그 다음에 요 1차식을 속미분한 걸로 나누는 부분이 있다 이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게 얼마니? 이걸 안에 있는 걸 미분하면 얼마니, 얘들아? 2죠?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 있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저 플러스 C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거지. 됐어? 그것이 이 공식이 의미하는 바. 실제로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는 요거의 미분법을 떠올려 보면 알 수가 있어. 알겠어요? 오케이? 요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야 되니? 미분하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한 다음에 지수가 내려서 4 곱하기 2x 플러스 3의 세제곱으로 끝이는 게 아니잖아. 원래 미분하면. 요거를 미분한 것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게 하나 더 생겨야 되잖아. 맞니, 얘들아? 그래서 얘를 없애기 위한 2분의 1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시겠어요? 다시 얘를 미분할 때 곱하기 a가 생길 텐데 그걸 없애기 위한 a분의 1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완전 제곱식의 미분이고 1차식일 때만 통해요. 오케이. 2차식일 때 쓰시면 안 됩니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요거에 4제곱 dx. 됐어? 이런 거 할 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에 5제곱 5분의 1 여기에다 뭔가를 작업하는 이런 방법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런 건 절대로 안 돼요. 2차식 이상일 때는. 알겠어요? 오케이? 물론 만날 일도 없지만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럼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애석하게도 전개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근데 만날 일은 없을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기억해두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워낙 기초적인 단원이라서 적분을 할 때는 그러니까 미분되기 전의 상태를 얘기할 때는 적분상수 C가 생겨야 된다라는 게 핵심 개념. 그 다음에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있고 문제 유형에서 보이는 몇 가지를 너희들이 기억하기만 되면 되는 단원이 부정적분이야. 그래서 별로 어렵지가 않아. 아시겠어요? 정말 어려운 개념은 뒤에 있는 정적분부터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두 함수 스몰 fx하고 라지 fx에 대하여 라지 fx가 2x제곱 플러스 ax 스몰 인테그랄 스몰 fx dx 이퀄 라지 fx 플러스 c가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f1이 얼마일 때? 2일 때 f2의 값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스몰 f를 적분했더니 라지 f가 됐다 이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니 얘들아? 라지 fx가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다 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걸 미분하면 스몰 fx가 된다. 이런 개념을 알 수가 있겠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것을 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돼. 요거의 양변을 미분해보면 됐어요? 얘는 스몰 fx가 되고 이것은 라지 f'x가 된다. 식으로 보면 이렇게 돼. 식으로 보면. 이해됐니? 오케이.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 스몰 f를 적분한 것이 라지 f이기 때문에 f를 적분하면 라지 f가 된다. 그러면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되겠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를 미분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 스몰 fx가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요걸 미분해보면 라지 fx를 미분해보면 라지 f'x 미분해보면 어떻게 되니? 4x 플러스 a가 되죠? 맞니? 그럼 우리가 얘기한 게 뭐라고? 요거 자체가 무엇이라고? 스몰 fx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이때 f1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2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f1은 4 플러스 a 이게 2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됐죠? 그래서 a 값은 얼마니?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스몰 fx가 나와요. 스몰 fx는 무엇이다? 4x 플러스 a 이게 2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f2의 값이니까 4 곱하기 2 마이너스 2 얼마? 6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되겠네. 이해됐어요? 오케이. 네. 됐지? 자, 2번. 문제집에서 자주 다루는 소재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풀어본다. 두 다함수 fx, gx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가 f'x하고 g'x가 2x 플러스 1, 나 f'gx 더하기 fx 곱하기 g'x가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f0이 2고 g0이 마이너스 1이다. 이때 f2 마이너스 g0의 값은, g2의 값은 됐어? 그래서 너희들이 봐야 될 것은 문제 전체적으로 프라임이 나왔을 때, 도함수가 나왔을 때 프라임이 없는 거, 미분되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미분되기 전의 상태에 대한 질문이 나와 있다. 그걸 하나 보도록 하시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다음에 단서를 가지고 미분되기 전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되는데, 좌변, fx하고 gx를 더한 것을 미분한 것이 f'x 더하기 g'x죠? 맞니? 그러니 얘들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 가를 보면서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2x 플러스 1을 미분해서 f'x, g'x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의 미분되기 전의 상태를 얘기해보면 그게 fx 더하기 gx가 되는 거겠지. 맞니?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친구가 얘라 그랬는데 얘는 뭐를 미분해서 얻을 수 있는 친구야? fx랑 gx랑 곱한 거를 미분해서 얻을 수 있는 친구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니? 이해되니? 은지? 네, 이해되니? 그럼 얘들아 얘는 뭘 fx하고 gx를 곱한 걸 미분한 게 얘기인 거지.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친구를 미분되기 전의 상태를 얘기해보면 그게 fx 곱하기
gx가 되는 거겠네. 확인되니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단번에 fx하고 gx는 알 수는 없겠지만 fx 더하기 gx하고 fx 곱하기 gx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fx 더하기 gx는 요거에 이제 적분을 해보면은요, 2 곱하기 x 지수 올라가고 2분의 1 역수가 곱해진다. 그 다음에 플러스 1 적분을 하면 x가 되겠고, 여기에 적분 상수 c가 생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쪽 적분을 해보면요, 3 곱하기 지수가 올라가서 x 세제곱이고 역수가 곱해지니까 3분의 1이겠고, 마이너스 지수 올라가서 x 제곱이겠고, 여기는 2분의 1이겠고, 원래 2가 있었네. 그 다음에 플러스 2x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적분상수 c가 생깁니다. 됐습니까? 이때 체크. 여기서 나타나는 적분상수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적분상수는 꼭 같으리란 법은 없을 거 아니야? 구분해 둔다. 이해됐어? 오케이? 이때 이 각각의 C1과 C2는 어떻게 구하냐? 문제에서 다 조건에 F형하고 G형이 나와 있잖아요? 맞니? F형이 얼마다? 2다. G형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식에다가 각각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X에다가 0 대입해 보면 좌변은 F형 더하기 G형이 되는 거겠고, 우변은 C1만 남은 거겠지. 이때 이 F형이 2라고 했고 요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C1 값은 1이다. 이렇게가 나오는 거겠네. 맞니? 됐어?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X에다가 0 대입해보면 좌변은 F형 곱하기 우변은 G형이 되겠고, F형 곱하기 G형이 되겠고, 우변은 쭉 0 들어가니까 0, 0, 0 얘만 남아서 C2가 되겠지. 이때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C2는 얼마니?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찾은 fx 더하기 gx하고 fx 곱하기 gx를 업데이트를 해보면 fx 더하기 gx는 뭐가 된다는 사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사실. 요게 지금 x제곱이고 x고 요게 1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 fx 곱하기 gx. 이 친구는 여기 이제 약분하면 x제곱, 약분하면 x제곱, 2x 이렇게 되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c2가 얼마라고 찾았니? 마이너스 2라고 찾았으니까 이렇게 된다 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죠. 맞니? 이때 이 식을 가만히 봤을 때 이 뒤에 있는 친구가 인수분해가 돼요. 맞아요?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돼서 이런 모양으로 된다는 소리는 좌변과 똑같이 곱하기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를 통해서 fx하고 gx를 추리해보는 게 가능하겠지.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그럼 인수분해를 해보면 어떻게 되니?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잠깐만. 선생님 잘못 썼어. 여기 1이죠? 맞니? 그 다음에 조립제법이 1로 돼요. 그래서 1, 1, 1, 0, 0, 2, 2, 0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 자체는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때 좌변과 똑같이 fx 곱하기 gx, 그러니까 좌변과 똑같이 곱하기 모양이 됐으니까 이 중에 하나가 fx, 이 중에 하나가 gx라고 우리가 추리할 수가 있겠죠. 맞니? 이때 나오는 가능한 결론들은 fx가 무엇이고 x-1이고 gx가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인 경우나 또는 fx가 x제곱 플러스 2고 gx가 뭐가 되겠니 얘들아? x-1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해됐어? 이때 다시 한번 다 조건을 확인해 보면 다 뭐라고 해 있어? F는 0에다가 이제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2가 나오는 특징을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가 맞니? 그 옆에 있는 부분 G에 X에다가 0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다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한 두 가지 짝 중에서 오른쪽에 해당하는 이 친구가 맞겠다. 왜? F형이 얼마이고 2이고 G형이 얼마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맞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문제에서 맨 마지막으로 대답하라는 거 F2 빼기 G2를 대답하라 그랬으니까 F2하고 G2를 각각 구해보시면 2 대입하면 2제곱 플러스 2니까 얼마니? 6. 여기 2 대입하면 2 빼기 1이니까 얼마? 1. 이 둘을 뭐 한다 얘들아? 뺀다. 그러니까 얼마? 5가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정답이죠. 아시겠어요? 오케이? 많이 사용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놓은 거야. 알겠지? 중요한 문제는 됐어요? 3번부터란다. 됐죠? 오케이? 3번 보도록 합시다. 그치? 3번 곡선 y는 fx 위에 임의의 점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x 플러스 3이고 이 곡선이 2, 4를 지난다. 얘들아 방정식 fx 이퀄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얘들아 이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일단 이거야. 일단은 문제 풀어보면서 정리해 줄게. 얘들아 여기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x 플러스 3이라고 했어. 근데 접선의 기울기는 도함수가 구해주는 거지. 맞니? 그러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가 2x 플러스 3이라는 소리는 f'x가 무엇이라는 소리야? 2x 플러스 3이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맞니?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fx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 2x 플러스 3의 무슨 적분이다 얘들아? 부정적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죠? 그럼 그 부정적분을 구해보면 어떻게 되니? 부정적분을 구해보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니? 적분상수 c가 있어야 되는 거지? 맞아? 오케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런데 이 문제에서 여기에서 딱 보면 어느 점을 지난다? 이 곡선이 어느 점을 지난다? 2,4를 지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맞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어디를 지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2,4를 지남으로 지난다라고 돼 있잖아. 맞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지남으로 여기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2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 플러스 c 이렇게 대입하면 그 결과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니 얘들아? 4가 나와야 되는 거야. 2,4를 지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니?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 놓고서 여기서 C를 찾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 C를 찾으면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니까 C는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fx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fx는 어떻게 되니?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럼 문제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그거 이퀄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 이퀄 0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었다는 소리고 그 방정식의 두 근을 뭐라고 한다는 소리야?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겠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이제 어떤 걸 이용하면 이 문제에 원하는 대답을 얘기해 줄 수 있겠어?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면 이 문제에 원하는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겠지. 맞니?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니 얘들아? 근각에서의 관계에 따르면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는 어떻게 되니? 최고차의 개수분의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6이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무엇이니 얘들아? 다음과 같이 곱셈 공식의 변형에 따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오케이?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베타가 얼마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6이라고 돼 있어. 9 플러스 12니까 얼마니? 21이 이렇게 찾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지. 맞니? 오케이? 3번부터가 중요한 문제야. 알겠어요? 3번부터는 유형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3번 문제에서 파악해야 될 유형은 무엇이냐면 되게 사소한 건데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게 무엇이냐면
도함수를 통해서 그놈의 미분되기 전의 상태, 부정적분을 구할 때는 항상 적분상수 C가 붙는다. 이게 우리가 부정적분에서 배우는 개념적인 내용의 핵심이야. 알겠습니까? 알겠니? 그렇게 해서 지금 보이는 대로 적분상수 C가 붙었는데 그 C가 어떻게 되느냐면 그 fx가 원래 있는 그 부정적분이 지나는 한 점이 나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C가 해결이 됐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부정적분을 얘기할 땐 적분상수 C가 생긴다. 그 C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그래프가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하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부정적분 얘기 나와 있는데 그놈이 지나는 한 점, 어떤 놈에 대한 함수값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 그 함수를 반드시 알 수가 있다까지가 머릿속에 언제나 늘 그려져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부정적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나는 한 점 나와 있으니까 fx 무조건 나오잖아. 그거 가지고 두고 만들어 그랬으니까 문제가 되게 쉬운 거. 이렇게 생각이 들면 정상적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어요? 하다 보니까 나오네.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된다라고. 알겠어요? 그거 이상이 돼야 된다고. 차이가 사소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야. 알겠니?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부정적분 얘기 나왔는데 함수값까지 나와 있으면 함수가 무조건 구해져. 여기까지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알겠어요? 이 문제 자체 유형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알겠니? 오케이. 그게 되게 중요해. 알았지? 오케이. 앞으로 문제를 풀 때 그 정도 생각이 기본으로 있어야 된단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프의 특징과 관련하여 됐어요? 4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됐죠? 4번 문제. 이와 비슷한 문제는 문제에서 실제로 출제된 적도 있으니까 4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다음 함수 f'x의 도함수가 f'x 이퀄 3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극소값이 1일 때 극대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맞니 얘들아?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는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극대값을 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fx가 누군지 나와야 돼요. 맞니? 그럼 지금 상황을 보면은 얘들아 도함수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얘만을 통해서 fx를 찾을 수 있냐? 그렇지 못하죠. 맞니? 뭐가 하나 필요해요? 어떤 함수값이 하나 필요해요.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해하고 여기에 있는 극소값이 1이다라는 것은 그걸 찾기 위한 어떤 단서가 되는 거고. 이해되니?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극소값이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극소값이 언제 나오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지 이 문제가 풀리는 거겠죠. 맞니? 그럼 다시 이 극소값이 언제 나오는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건 누가 대답해준다? 도함수가 대답해준다. 맞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도함수 쪽을 보면은 f'x는 자, 우리가 극대극소 언제 나오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f'x가 0이 되는 순간을 생각하지. 맞니? 그럼 요거를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를 해보면 3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돼서 도함수가 0 될 때 x값은 마이너스 1하고 1이 되는 거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무슨 생각이 이젠 또 들어야 돼? 도함수가 몇 차식인데? 2차식인데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이 나오고 있어? 2개의 실근이 나오고 있지? 그러면 이들은 모두 무엇이 되며 극값의 x좌표가 되며 fx는 원래 원칙적인 기본적인 개형을 따른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도함수가 2차 함수니까 fx는 몇 차 함수니 얘들아? 3차 함수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랬을 때 여기가 하나가 여기에 있는 내용이 된다 이런 얘기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때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여기가 x가 1이어야지 앞뒤가 맞는 상황이 되겠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렇다라고 하면 자 이제 마무리. 요 극소값이 1이다라고 돼 있는데 fx의 극소값은 얼마일 때 나온다? 얼마일 때 나오니? 1일 때 나오죠. 맞니? 오케이? 그래서 극소값이 1이다, f1이 1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한 점에 대한 함수값이 나왔기 때문에 계산만 하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fx는 어떻게 되니 얘들아? 저게 도함수니까 전개해서 쓸게. 3x제곱 마이너스 3의 무슨 적분이다? 부정적분이다. 그죠? 맞니? 오케이? 부정적분을 계산해보면 올라가고 곱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이렇게 생기는 게 맞는 거죠. 맞니? 이때 1 대입했을 때 얼마 나온다라고 그랬으니까 1 나온다 그랬으니까 1,2를 지남으로 실제로 x에다 1 대입해보면 1 빼기 3 플러스 c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C 값은 얼마인 거겠니, 얘들아? 3 이렇게 정리되는 거겠습니다.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잠깐 점검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하나에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극대값이지. 극대값이 언제 나오냐? 요 대답을 해야 되겠네. 언제 나오니? 마이너스 1일 때. 따라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F 얼마의 값? 마이너스 1의 값입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F-1 값 여기다가 여기 C가 3 집어넣고 대답해주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3이라 이거죠? 오케이? 그럼 계산 마무리하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아니지 플러스 5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게 4번 문제예요. 5번 문제 유형 생각해 두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5번 문제 유형 생각해 두도록 하세요. 유형 생각해 두라는 소리는 외우란 소리야. 알았지? 이 문제 자체가 머릿속에서 지워지면 안 된다. 이 유형 자체가. 알겠니? 오케이? 자, 5번 문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서 뭐하고? 연속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아, 연속이고에다가 꼭 줄치도록 하세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f'x가 x제곱 x는 1보다 작을 때 f-x가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1. 이때 f0은 뭐라고 돼 있어? 0이라고 돼 있어. 이때 fx의 무슨 값은? 극대값은 이렇게 돼 있지. 맞니?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극대값이 일단 언제 나오는지를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 극대값이 언제 나오는지를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럼 그 극대값이 언제 나오는지를 대답하기 위해서는 f'x를 이해해야 되겠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때 f'x가 지금 보이는 대로 케이스 함수로 나와 있으므로 이걸 좀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f'x의 그래프 자체를 그리자.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x제곱을 그리라라고 첫 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x제곱을 그립니다. 단 1보다 작을 때만 인정하라 그랬으니까 1 딱 끊고 1 딱 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쓰는 거예요. 맞니?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뭘 그리라고 돼 있어요? 밑에 줄에서 마이너스 1을 그리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은 상수함수입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1 상수함수입니다. 맞니? 근데 어디만 인정하라 그랬어요? 1보다 클 때만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선생님이 표시한 게 무엇이니 얘들아? f'x의 그래프예요. 됐어요? 오케이? 얘들아, 극대는 원칙적인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케이스 함수니까 원칙적인 정의를 따라가 보도록 하죠. 극대는 원칙적인 정의가 뭐니 얘들아? 극대의 원칙적인 정의가 뭐죠? 뭐에서 뭐로 바뀌는 거?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거야. 맞니 얘들아? 이때 선생님이 원칙적으로 봤을 때 미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하고 극대극소하고는 관련이 있다라고 했어요? 없다라고 했어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맞니? 미분이 비록 불가능하더라도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면 극소,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면 극대가 된다 그랬고, 제일 대표적으로 이런 뾰족한 함수들이 미분 불가능하지만 극소이고 미분 불가능하지만 극대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이게 좀 신기하게 생기긴 했지만 다음을 알 수가 있어. 1을 기준으로 봐봐. 1을 기준으로 1 왼쪽에서 도함수의 부호는 뭐야? 플러스야. 맞니 얘들아? 1 오른쪽에서 도함수의 부호는 마이너스 1로서 뭐야? 음수야. 맞니? 오케이? 그 얘기는 곧 이때 증가한다는 소리고 이때 감소한다는 소리고, 그 앞에도 보면 얘들아 여긴 늘 플러스니까 극대나 극소가 안 나오겠지. 맞니? 여긴 늘 음수니까 또 극대나 극소가 안 나오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가 지금 삐딱하게 이렇게 끊겨 있긴 했지만, 알겠어요? 끊겨 있긴 했지만 여기 1인 지점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 증가해서 마이너스, 감소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뭐인 거야? 극대인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구하려는 극대값은 f 얼마? 1의 값이야. 이게 구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걸 대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다. 그죠? 맞니? 여기까지 이해됐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문제 유형을 외우라고 한 게 무엇이냐면 이게 케이스 함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케이스 함수가 지금 도함수로 나와 있고 이 도함수를 통해서 지금 문제 질문을 보면
도함수를 통해서 뭘 구해야 돼? 원래 함수 부정적분 fx를 대답해야 되죠. 맞니 얘들아? 오케이. 가끔 아이들이 물어봐. 케이스 함수에서 부정적분은 어떻게 구하냐? 케이스 함수에서 부정적분은요, 그냥 부정적분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fx는 케이스별로 이때도 적분하고 그냥 이때도 적분하면 됩니다. 그냥 되게 단순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x제곱 적분해서 쓰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x제곱 적분해서 써서 뭐 3분의 1 x 세제곱 끝이 아니지. 뭐가 있어야 되니? 적분상수 c가 있어야 되지.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 다음에 아래쪽 마이너스를 적분해서 쓰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x 끝이 아니지 적분상수 c가 있어야 되겠고 그 구간을 그대로 그냥 쓰면 돼. 케이스 함수에서는. 뭔 말인지 알겠니? 되게 단순하단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윗대 나오는 적분상수하고 아래쪽에 나오는 적분상수는 다를 수도 있다. 이걸만 주의하면 돼. 아시겠어요?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C1, C2로 구분한다. 여기까지만 잘하면 된단다. 알겠어요?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얘기하자면 케이스 함수는 케이스 함수라고 겁먹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적분한다. 알겠습니까? 알겠니? 오케이? 다만 생겨나는 적분상수는 어떻게 한다? 구분해 둔다. 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요것만 잘 기억해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얘들아 0 대입해서 0 나온다 그랬잖아요. 맞니? 오케이? 그래서 F형 0이므로 우리도 0 대입해 봅시다. 오케이? 이 정도 응용력은 있죠? 0은 어디다? 윗줄에다가 아랫줄에다가 어디다 대입해야 될까? 아니 잠깐만 다시 윗줄에다가 대입해야 되겠지. 맞니? 그래서 윗줄에다가 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0 세제곱 플러스 C1이 0이니까 C1이 0이다. 여기까지 나옵니다. 이해되니 얘들아? 뭔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럼 C2는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한다라고 하면 C2는 다음과 같이 구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다라고 했잖아. 맞니? 그러니까 어디서도 연속해야 돼? 이 케이스가 나뉘어지는 경계 얼마에서도 연속해야 돼? 1에서도 연속이어야 돼. 맞니? 오케이? 그래서 x는 1에서도 연속, x는 1에서도 연속, x는 1에서도 연속이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케이스 함수에서 1에서도 연속이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위쪽에다가 1 대입한 거랑 아래쪽에다가 1 대입한 거랑 같아야 되지. 맞니? 오케이? 그래서 얘가 0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위쪽에다 1을 대입하면 3분의 1 곱하기 1, 아래쪽에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C2. 이해되니?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C2는 어떻게 된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3분의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함수 fx를 업데이트하면 fx는 어떻게 되니? 얘들아, 윗줄 3분의 1 x 세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아랫줄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4가 된다 이거죠. 오케이? 여기는 x가 1보다 작을 때, 여기는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이게 fx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f 얼마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 1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 맞니? 됐어요? 그래서 f1의 값을 구하라. 됐어요? 됐니? 그럼 f1은 어떻게 대입하느냐? 얘들아 원래 여기다가 대입하거나 여기다 대입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1보다 작으니까 하나는 크니까. 원래 위쪽이나 이쪽이나 대입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대입해서 정답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정답을 내봅시다. 내가 방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연속이니까 여기다 대입해도 여기다 대입해도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지. 맞니? 그래서 아래쪽에다 대입해서 선생님이 그냥 쓸게. 오케이, 얼마? 3분의 1. 위쪽에다 대입해도 3분의 1이 나오죠. 맞니?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3분의 1이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5번 문제까지 마무리했어. 그 다음에 6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제 6번 문제. 됐어요? 다음 수 fx는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fx 플러스 y 이퀄 fx 더하기 fy 더하기 xy 마이너스 2를 만족시킨다. 리미트 x가 5타 0으로 갈 때 잠깐만
0으로 갈 때, 오타야, 오타. 0으로 갈 때. 됐어요? 0으로 갈 때. 오타입니다. 붙여놓으세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2가 5일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맞니? 얘들아, 이 문제 보면 뭐 떠오르는 거 없어, 지연아? 편미분. 편미분에 대해서 뭐가 떠올라? 그거 말고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있다면? 여기에다가 둘 다 0 대입해본다. 이것도 떠올라야 돼. 알겠어?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그 편미분에 대한 내용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가 뭘 얘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문제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지만 문제가 뭘 얘기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편미분에 관한 문제에서 크게 강조하는 게 이제 첫 번째는 x값하고 y값하고 똑같은 값을 대입하는 것도 원래는 알고 있어야 돼. 알겠니? 오케이? 그 중에 0을 대입해보면 x에다가 y에다가 0 대입해본다. 됐죠? x에다 y에다 0 대입해본다. 0 대입해보면 f0 플러스 0 이꼴 f0 더하기 f0 플러스 0 곱하기 0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 있지. 오케이? 그럼 좌변도 f0이고 우변도 f0이니까 이렇게 지워질 거야. 맞니? 그러면 이제 우변에 f0 하나 남겠고 여기가 빼기 2 이렇게 돼 있고 0이니까 f0은 얼마다? 2다. 이렇게 단서가 하나 나오겠지.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럼 이 단서를 가지고 저기 주어진 조건을 업데이트 해보면 저 조건이 뭘 얘기한 거냐면 리미트 x가 얼마로 갈 때? 0으로 갈 때 fx 빼기 2였는데 그 빼기 2가 무엇의 값을 얘기했던 거야? 0에 대한 함수값 f0을 얘기했던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거를 x로 나눴을 때 5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맞니? 그럼 그 얘기는 다시 무엇이냐면 분모인 x는 x 빼기 0으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됐어요? 저 조건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무엇이었냐면 얼마일 때의 미분계수가 5다라는 소리야? 0일 때의 미분계수가 5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f'0은 5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알겠습니까? 역시 이에 대한 생각은 너희들이 유형을 익혀놔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그게 무엇이었냐면 편미분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할 때 저 편미분하면 구할 수 있긴 한데 정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강조를 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편미분에 관한 식이 있고 어떤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 안 나와 있으니까 얘를 활용하라는 뜻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초적인 내용에 의해서 해결되는 상황인 겁니다. 뭔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그 유형을 좀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야 어떻게 풀어갈지가 보이는 거야. 알겠니?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편미분을 마저 해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편미분, 두 번째 편미분을 하면 됐어요? y를 상수라 보고 편미분을 하면 좌변은 뭐가 되니? f'x 플러스 y 그 다음에 우변은 f'x 그 다음에 fy는 숫자니까 미분하면 뭐니 얘들아? 0 그렇죠? 그 다음에 y는 숫자고 x는 문자니까 1차식 그래서 y만 남는다. 이해되고 있니? 오케이? 마이너스 2는 미분하면 없어지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여기에다가 우리는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한다. 알고 있는 조건 f'0이 5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0을 대입한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f'0 플러스 y는 f'0 더하기 y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f'y는 f'0이 5 플러스 y 곧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f'x가 무엇이니 얘들아? x 플러스 5까지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f2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 맞지? 그럼 도함수가 나와 있는데 fx를 대답하라고 했어. 그럼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도함수가 있는데 그놈의 부정적분을 얘기하고 있다고? 부정적분 계산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계산했을 때 뭐가? 적분상수 C가 생기는 거고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한 점에 대한 함수값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맞니? 그러니까 우린 다시 앞쪽에 있는 어떠한 조건이 F0이 2라는 조건이 중요하게 되겠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F0이 얼마라고 했으므로 2라고 했으므로 맞니 얘들아? 여기다 0 대입하면 2가 나와야 돼요. 누가? 그러니까 C가 2가 돼야 되겠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fx는 됐죠? 결국엔 얘기해보면 2분의 1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얘는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되니? 오케이? 여기에다 이제 얼마를 대입하라 그랬어? 2를 대입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f2는 대입해보면 여기다 2 대입하면 2분의 1 곱하기 4니까 2 플러스 2, 5, 10 그다음 플러스 2 이렇게 14 이게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기존에 있는 편미분 유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던 내용이 잘 익혀지지 않으면 적어도 이 6번 문제는 굉장히 많이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알겠어요? 아까 중간에 보니까 표정이 찡그러지고 뭔가를 찾아보는데 잘 기억이 안 났어? 복습해봐. 찾아봐. 복습은 해봤는데 잃어버렸으면 다시 한번 찾아봐. 알겠지? 오케이. 부정적분은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오케이. 부정적분을 얘기할 때는 적분상수 C가 생긴다라는 것만 기억해두고 됐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지나는 점이 필요하다.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유형 자체는 3, 4, 5번까지가 굉장히 중요해. 됐지? 대신에 6번 우리가 이런 식으로 편미분을 활용한 문제는 실제로 기출문제를 보면 적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6번 편미분과 같이 정리해낸다. 그래서 3, 4, 5, 6번은 유형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1, 2번은 일반적으로 문제집에서 소개되고 기본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도 같이 해결한 문제. 알겠어요?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문제는 3, 4, 5, 6번. 알겠습니까? 알겠니? 오케이. 이거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거기 수디딜까지 문제 풀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6강하고 7강을 다 풀어오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니? 오케이. 그렇게 해서 금요일날 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오케이.